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경제TV 홍익 이주연입니다. 자, 오늘 수익을 말하다의 6강인데요. 벌써 6번째 강의입니다. 앞에 강의를 못 보셨던 분들은 역주행을 하시면서 좀 자세히 보시는 게 좋겠다. 특히 2강에서 말씀드렸던 5to5 지금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질문이 한 번씩 이렇게 나오시는데 굉장히 종목들을 잘 찾아서 하루 만에 아니면 5일 안에 수익을 이렇게 잘 내고 계십니다.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내시라고 제가 특별히 알려드렸던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직장인분들도 할 수 있는 종가 매수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들과 함께 차근차근 이렇게 보신다라면 여러분들께 분명 도움되는 내용일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따 드릴 텐데요. 일단 앞에 있었던 강의 내용들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리뷰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 이제 관심 종목 선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주식 시장에는 한 2,400개 정도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시장이 상승 추세에 있냐, 하락 추세에 있냐에 따라서 내가 투자할 금액을 갖다가 조절을 해야 되겠죠. 투수가 이제 마운드에 올라서 1라운드부터 9라운드까지 던지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완급 조절을 해가면서 이제 던질 텐데, 지금 주식 시장에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시장이 좋을 때는 강속구를 던지는 거고, 시장이 안 좋다 했을 때는 좀 완만하게 커브볼도 던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시장이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것은 60일선, 121선을 골든 크로스 내면서 정배열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 상승 추세인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죠. 이따가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관심 종목 선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고, 시장에서 거래량이 많이 쏠리는, 그런 종목들. 일단 거래가 있어야지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그런 수급들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재료가 살아있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배열로 되어 있는 종목들이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 이유는 정배열로 일단 이평선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는 주가가 우상향하는 흐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단기 이평선 5일선과 21선 활용하는 방법 이야기 드렸죠. 5to5 활용할 때 21선이 상승 곡선에 있을 때 5일선 아래에서 돌파가 나온 종목을 종가에 매수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고, 스윙을 하는 거는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21선이 60일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진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인데, 요거는 제가 아직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후에 제가 또 스윙으로 여러분들 공략하시는 그런 기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압축, 거래량 급증 종목. 자, 평소에 거래가 없어요. 횡보를 하다가 거래가 이제 잔잔하게 없다가 거래가 한번 툭 터집니다. 그러면 그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요. 그 종목을 내가 관심권에 두고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다음날부터 쭉쭉쭉쭉 올라버리면 매매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5일선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재차 돌파하는 시점을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거래가 한번 툭 터지면서 시세가 나왔어요. 이후에 우리가 관찰을 하는데 주가가 조정을 좀 보였다가 다시 완만하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인다. 그럴 때 또 공략하는 포인트들을 찾을 수 있겠죠. 시장의 바로 중심주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1월 달부터 보면 하락장 동안에 시장에서 오른 종목이 하나도 없냐 하면 많았어요. 그죠? 에너지 관련주들, 전쟁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상승세가 쏠렸었습니다. 한두 달 만에 뭐 100%, 200% 간 종목들이 상당히 수두룩하게 나왔죠. 그래서 그렇게 거래량이 일단 터지고 있는 종목들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거래가 터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종목들은 뭐 시장에서 지금 같이 좋지 않은 시장에서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종목을 압축해라. 많은 종목들을 보지 말고 특정한 종목, 시장에 이슈가 있고 재료가 있는 종목들, 거래가 터지고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지 그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자, 지지, 저항, 추세, 손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지지와 저항, 지난번에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지지 저항이라는 것은 일단 뭐 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지 지지와 저항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이제 추세가 없이 옆으로 횡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이 이런 저항을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와요. 그렇게 됐을 때 돌파 이후에 이런 구간에 안착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지지와 저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파하기 전까지는 저항 라인이었다라고 하면, 돌파 이후에는 내려올 때 이 가격이 다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뭐 여기를 딱 찍고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조금 더 지지 라인을 이탈했다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추세는 뭐다?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추세는 세 가지의 추세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락 추세. 자, 지금 시장이 이러한 형태죠. 계속 저점을 깨고 내려갑니다. 추세가 하락이라는 건 저점을 계속 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전에 박스권 흐름을 보였던 추세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횡보를 하고 있는 주가를 말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추세 없음, 횡보, 박스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상승으로 접어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상승하는 추세는 어떻게 됩니까? 고점을 계속 갱신을 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방향은 세 가지가 있다. 하락 추세, 횡보 추세, 그 다음에 상승 추세. 횡보 추세는 사실 추세가 없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승, 하락, 그 다음에 추세 없음, 이렇게 세 가지 추세가 있고, 우리는 하락 추세 매매를 하지 않는다. 횡보할 때도 매매를 하지 않는다. 오직 상승하는 추세에서만 공략을 한다. 어디서? 눌린 구간이 나올 때, 5일선을 하회했다가 돌파할 때,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지 저항이나 추세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지 좀 더 활용도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절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손절을 안 하겠다. 나는 손절 절대 없어. 손실 보고 절대 못 팔아. 그러면 1차적으로 뭘 잘해야 됩니까? 매수를 잘해야겠죠. 매수를 잘해야 되는데, 보면 여러분들 매수를 잘 못하시고 나서 손절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손절을 안 하겠다. 매수를 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위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뭐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항상 저점만 딱 잡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비중이 50%, 30%, 60%. 그러면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여러분들 분할 매수를 철저히 하셔야지 손절을 최소화하면서 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저는 뭐 손절, 아무리 우량주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손절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손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시간 투자를 오래 해가지고 내가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시장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분할 매수를 정말 철저히 내릴 때마다, 저점을 이탈할 때마다, 시장이 종목이 음봉을 쫙 내려 꽂을 때마다 분할로 조금씩 사모으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손절이 꼭 필요하다. 삼성전자도 손절이 필요합니다. 9만전자에 사셨던 분들은 위에서 손절을 하고 6만전자에 샀다라면 얼마나 주식수도 많이 늘리고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똑같은 금액으로, 그죠? 그동안의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손절은
필요하다. 손절을 하지 않을 거면 주식을 때려쳐라 라고 말씀드렸죠.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손절이 잘 되면 여러분 어떤 매매를 하든지 성공과 직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제가 예시를 갖다가 좀 적어놨는데 이 예시를 한번 우리 보도록 할게요. 세우글로벌, 뭐 서정기전, TPC, 한성기업. 제가 이제 대충 그냥 좀 뽑아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일단 그 5to5 기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세우글로벌 한번 볼게요. 자, 차트 한번 보실게요. 세우글로벌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저녁 방송 시간 때 요 날이죠. 요 보시면 5월 3일입니다. 5월 3일 저녁에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 날 아침에 시가 이하로 분할 매수를 하셔라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음봉이었어요. 음봉일 때 당일날 나프타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플라스틱 주들이 올라가니까 제가 노란톡방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세우글로벌도 플라스틱 사출 기업입니다. 그리고 나서 3분에서 5분 있다가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자, 이미 뭐 장 시작 전부터 시가 이하로 분할 매수를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종목을 우리가 한번 잘 봅시다. 자, 21선이 약간 완만하게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5to5 기법으로는 뭐 여기에 정확하게 들어가진 않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앞에 거래가 이렇게 터지고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뭐 61선, 121선 정배열은 아닙니다만은 정배열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죠. 자, 시간이 급등이 나오면서 정배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세가 한번 분출을 하고 주가가 내려왔는데 어저께 5일선을 다시 돌파한 부분이 보이시죠? 자, 5일선을 갖다 제가 색깔을 조금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라고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형광색, 파란색입니다. 이게 5일선인데 5일선을 깨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돌파를 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급등이 나왔으니까 사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한 적 없죠? 종가에 매수를 하고 내려오면 2차 매수를 한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시가가 9%, 5% 노리려고 했는데 시초가부터 9%면 감사합니다 하고 팔아라고 말씀드렸죠.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 기계적으로 그냥 이런 형태, 앞에 거래가 크게 터졌어요. 한 500억 정도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굉장히 크게 터진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거래가 쫙 죽어 있던 종목이 거래가 빵 터졌다가 내려왔는데 거래를 확 죽여놓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올선 돌파하면서 거래 터졌습니다. 내려오던 종목이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세우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또 5to5에 지금 최근에 봤을 때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자, 서정기전 한번 볼게요. 서정기전. 자, 보시면 서정기전 같은 경우도 거래가 바닥권에서 한번 들어옵니다. 그죠? 자, 보시면 거래가 한번 들어왔어요. 거래가 없던 종목에 쫙 거래가 죽어 있다가 거래가 한번 팍 들어옵니다. 그럼 이날부터 관심 종목에 딱 넣어놓고 보면 되겠죠. 5일선 아래로만 한번 내려와라 하고 보고 있으면 될 겁니다. 자, 5일선 아래에서 주가가 돌파를 하면 이날 사고, 다음날 매수한 아래에서 매수를 또 하면 1차, 2차 매수하고 기다린다고 했죠.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됩니다. 손실폭이 커요. 여기까지 밀리면. 그래도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자, 21선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내리막길이죠.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이 노란색 선이 21선이에요. 제가 이거 이평선을 갖다가 여러분들 조금 보시기 편하게 일단 바꿔보도록 할게요. 61선, 11선 다 빼고 5일선, 21선만. 자, 그런데 이거 21선이 내려온지 모르고 샀다 하더라도 요때 매수를 여러분들이 하셨다 하더라도 보시면 5일 이내에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1, 2, 3, 4, 5 수익이 나게 되죠. 그런데 저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서정기전이 뭐 안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21선이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때도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5일선 밀렸다가 돌파한 날 이날 사냐? 못 살 수 있습니다. 그죠? 못 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21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5일선은 어저께 돌파를 했습니다. 시가를 살짝 띄웠지만 5% 갭은 안 나왔죠. 지금 밀렸어요. 1차, 2차 매수. 다음 날
그 다음날 1, 2, 3, 4, 5일까지는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죠. 서전기전이 어떤 관련주입니까, 여러분? 원전 관련주죠. 지금 시장과 맞는 종목입니까? 안 맞는 종목입니까? 추세가 상승 중입니까? 아닙니까?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만 한다. 21선이 일단 올라가고 있으면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인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시장과 맞는 종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이 보자. TPC입니다. 자, TPC. 거래가 터졌죠. 21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5일선 위로 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거래가 터지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떨어집니다. 그죠? 확 떨어져요. 이날 보니까 5일선 아래 내려와 있네. 관심 종목에 딱 넣어 놓는 겁니다. 뭐 며칠 안으로 돌파 나오면 내가 사봐야지. 이날 돌파가 나와요. 그죠? 종가에 매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5% 이상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일선을 돌파하는 종목을 여러분 검색식을 딱 해갖고 찾아보면요. 한 수백 개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수백 개의 종목들을 다 하냐?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차트만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에 지금 어떤 섹터들, 어떤 테마들로 돈이 쏠리고 있냐. TPC 같은 거는 자동화 기계, 인공지능 로봇, 이런 로봇 관련 테마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그런 거에 맞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런 쪽으로 휴림 로봇이 대장이고 한데 시세 이렇게 우리는 5% 노리는 거니까 꼭 대장주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종목이 한성기업을 한번 봅시다. 뭐 다른 종목들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성기업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자, 21선 우상향 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거래가 한번 터지고. 한성기업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보면 5일선을 돌파를 했죠. 자, 여기 이제 급등이 나오고 거래 터지고 나서 쭉 5일선 아래에서 종가상 돌파한 적이 없다가 돌파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날 7%가 올랐어요. 이날 매도를 했으면 바로 수익을 내는 거고, 이날 애매한데 5일선 돌파 안 한 것 같은 데서 매수를 못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7,000원이고 5일선도 7,000원이니까 딱 물려 있잖아요. 그럼 다음날 돌파한 것 같다. 매수를 했어요. 5일 안에 수익이 납니다. 뭐 상한가까지는 못 먹겠지만 수익이 나는 거고, 자, 이후에도 5일선 아래로 주가가 내려왔다가 이날도 한번 봐봐요. 5일선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죠? 주가가. 다음날 보니까 종가가 음봉이긴 하지만 5일선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를 했다. 자, 다음날 보니까 9% 상승이 나왔어요. 수익을 또 챙길 수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쭉 이 종목을 지켜봤습니다. 계속 5일선 돌파를 했네요. 이날 21선 올라가고 있죠. 자, 이날 매수를 했어요. 종가에. 다음날 고점까지 6% 수익이 났습니다. 그죠? 분할 매도를 했다라면 수익을 더 낼 수도 있었을 거고, 올라가는 흐름에 이 눌림 자리에 5일선 공략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날 5%를 먹고 팔아도 괜찮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것은 수익이 더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랬는데 이날 5일선 돌파를 했습니다. 자,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종가에 매수를 했는데 다음날은 저점 이탈이 안 나와서 손절이 안 나오고 2차 매수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가가 9%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분봉을 한번 보게 되면 장 초반에 시세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도 수익을 볼 수 있었죠. 여러 종목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추세가 우상향 중이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 파동 이후에 눌림이 확률이 높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바로 이런 구간이 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파동 공략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속 맞다라면, 우리는 손절에 대한 원칙이 명확하게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수익들을 내고 두 번, 세 번 수익을 내고 한 번 정도는 뱉어내고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돼서 매수를 했는데 또 수익이 난다. 그러면 또 먹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다만 아무 종목이나 하면 안 된다. 거래도 없고 비리비리하고 시장에서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아무도 쳐다도 봐주지 않는 그런 종목을 하면
당연히 기법이 맞아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얘기 드리는 거고요. 이 기법이라는 거는 100% 무조건 수익이 나는 기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기법이 있으면 그건 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법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들에 적용을 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승률이 확실하게 달라질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상향하는 흐름에 놓여 있는 종목,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종목,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강연의 시간에, 그러니까 뭐 공개 방송이었죠. 공개 방송 시간에 휴림 로봇이 정말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휴림 로봇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게 차트를 여러분들 이런 차트,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죠.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날 거래가 줄어들다가 갑자기 탁 늘어났는데 보니까 올선을 돌파했어요. 21선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자리가 좋아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올선 내려왔다가 돌파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 날부터 5일 안에 수익 났죠? 그리고 또 올선 밑에 내려왔는데 21선 올라가고 있고 올선 돌파했죠? 이날 샀으면 수익이 난 겁니다. 그죠? 크게 났죠? 자, 그리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 우상향하는 종목이 시장에서 강하고 대장이고 해서 이유가 충분해요. 지켜볼 이유가. 자, 보고 있는데 이날 보니까 아침에 5일선 아래에서 출발을 했는데 5일선 돌파했어요. 매수를 합니다. 다음날 어찌 되든 간에 기준에 맞으니까 매수를 해요. 또 수익이 나요. 우상향하는 종목, 정배열에 놓여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잘 맞다. 그리고 첫 번째 파동 이후에 눌림 자리는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 만약에 오늘 이 종목이 5일선 위로 돌파했으면 또 해요, 안 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나서 부러질지언정 아래로 우리는 명확하게 손절이 매수한 날에 저점을 이탈하면 손절을 하는 걸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복귀 제가 예시를 좀 드려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린다고 했는데 한일사료도 여러분 뭐 상한가 엄청나게 많이 가고 강했던 종목인 거 기억나시죠? 이 종목도 봐봐요. 어저께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일사료는 5-5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했다가 아닌가? 좀 연구를 해봐야겠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자, 21선 올라가고 5일선 돌파했습니다. 앞에 시세가 엄청나게 강했어요. 이게 상한가 100번을 가든 1000번을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강했던 종목이면 되는 거예요. 거래가 크게 터지고 강했던 종목이니까 조정 이후에 5일선을 처음으로 돌파했어. 매수를 하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됐어요? 시가부터 6% 떠서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고가는 13%, 14%까지 갔어요. 그런데 일단 시초가에 팔아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금액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시장이 안 좋고 어렵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 단기 매매 전략으로, 왜냐하면 시장이 하락해도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계속 나와요. 그럼 그런 종목들 내에서 내가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면 투자금을 좀 줄여가지고 연습을 꾸준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제 종목도 잘 찾고 내가 5일선 돌파 매매 이 5-5에 대한 자신이 생겼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비중을 차근차근 조금씩 늘려가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하락할 때도 여러분들 손실을 줄이면서 매매를 하는 전략을 이야기 드렸고, 이게 장중에 막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종가에 그냥 딱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 분들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직장인일 때, 직장 다닐 때 어떻게 하면 좀 짧은 시간 안에 확정적인 수익을 좀 낼 수 있을까, 그리고 확률도 좀 높게 가져갈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1.0 버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가면서 저만의 기법으로 탄생한 것들이 한 3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공략을 하는데, 이거 있는 그대로 써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강한 테마주,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딱 놓고 조정이 나올 때 눌림목 자리에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바뀌었을 때 공략을 한다라면 분명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제가 뭐 매주 목요일이나 아니면 격주로 목요일 날 아침마다 장중 라이브 방송하면서 공개 방송도 하고 할 때 한 번 더 또 설명을 드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 물어보시면 제가 공부를 하고 계시구나 하는 기쁜 마음에 더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내용이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 자,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손절. 자, 삼성전자를 샀는데 손절해야 됩니까? 누가 물어봐요. SK하이닉스를 샀는데 손절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제가 왜 그런 종목들 손절해야 되냐라고 이야기 드리면 삼성전자가 실적 잘 나오고 우리나라 1등 기업이고 좋은 기업 맞아요. SK하이닉스도 맞아요. 당장 이 회사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고 망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실적이라는 거는 3개월 뒤에 나오고 실적이 갑자기 어닝 쇼크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돼요? 빠지게 되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고점에 샀다. 지나봐야 고점인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입할 때부터 내가 매수 버튼을 눌러서 사기 전부터 마지노선을 좀 설정을 하고 보는 게 좋습니다. 위로 내가 10% 정도 수익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10% 정도는 내줄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손실로 갈 수 있고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은 딱 명확합니다. 내가 손절했는데 이 종목 올라가면 어떡하지? 수익을 또 익절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죠? 내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주식 안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은행주를 갖다 계속 분할로 사갖고 그냥 배당 받으세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뭐 팔아야지 수익을 확정을 해야지 그게 내 수익이 되는 거지. 그냥 숫자만 찍혀 있다고 해서 그거는 이제 내 수익이 아닌 거죠. 어쨌든 손절 못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거 팔고 나서라도 올라가더라도 나는 내 마지노선, 내 원칙대로 지키겠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은 손절하실 텐데 가급적이면 이 손절을 하는 것도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때나 내가 샀는데 10% 빠졌어. 그러면 손절. 내가 또 샀는데 10% 빠져서 손절. 그러면 내가 사는 자리가 올라갈 자리가 아니라 올라갈 확률이 낮은 자리라고 하면 계속 손절만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도 손절을 하는 자리가 있어요. 왜 그런 자리를 손절을 해야 되는지. 지지와 저항에서 우리 배웠죠. 지지 저항을 아까. 추세를 우리가 아까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손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두 번째 사지 말아야 하는 종목들 흐름 들어가기 전에 손절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드리면 그냥 손절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추세는 고점을 갱신을 하게 되면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저점을 계속 갱신을 하게 되면 하락 추세예요. 자, 내가 주가가 이렇게 빠지던 종목이 보통 좀 공부를 하신 분들 이렇게 사요. 이러고 있으면 이거 내려가는 거 멈췄구나. 그래서 이런 저항 자리들로 돌파하거나 뭐 이렇게 딱 됐을 때 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내리막길을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지수가 이랬잖아요. 그죠? 내려오다가 멈춰요. 멈춰서 횡보하다가 또 저점 깨고 내려가요. 또 멈춰요. 또 저점 깨고 내려가요. 계속 하락 추세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더라도 손절은 여기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종목을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을 샀어요. 상승 추세. 고점을 갱신을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서 여기 올라갈 것 같아. 여기 샀어.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추세 라인을 탁 꺼가지고 딱 저점이야. 저점인 것 같아. 매수를 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떨어져서 출발해요. 이게 캔들로 보면 주가가 뭐 이래 돼 있을 겁니다. 이래 돼 있다가 이런 구간을 깨게 될 거예요. 바로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손절이 없어요, 여러분. 사서 정말 짧은 구간의 손절이잖아요. 아까 전에 내려오다가 올라갈 것 같은 흐름에서 샀는데 저점을 깨게 될 때는 이 손실폭이 좀 클 수 있어요. 그래도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내리막길을 가는 거니까. 아이고, 이게 반등 혹시 안 나올까?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고 그냥 감정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감정적으로 주식을 대하면 안 되잖아요. 감정이 이성을 갖다가 지배하는 순간 희망을 가지게 되고, 아이고 올라오지 않을까, 손실이 금액이 너무 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주식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펀드 맡기세요. 뭐 펀드 맡기면 수익 못 낸다고요? 여러분들보다는 수익 잘 내요. 분할로 계속 적립하는 그런 펀드를 드세요. 하락장에 계속 돈 넣으세요. 다 올라갑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 여러분들보다 돈 잘 버는 사람들이 펀드를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AI에 맡기던가. 제가 AI 펀드 적립해 보니까 뭐 1년에 한 10에서 20% 정도 수익 주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하락장이니까 조금 안 좋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명확한 이유가 있는 자리에서 손절을 하게 되면 여기서 깨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다 안 두드려 맞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손절이다. 올라가는 종목을 샀는데 내가 산 자리가 고점일 수 있어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단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물렸어. 마이너스가 좀 큰 거 같으니까 손절을 못 해요. 계속 들고 가면 어떻게 돼요? 단타하는 종목들,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죠. 주가가 쫙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바닥 대비해서 뭐 한 5배 올라와 있어. 여기서 더 갈 것 같아서 샀어요. 다음 날부터 빠져. 손절을 못 해요. 시간 지나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가. 마이너스 50%, 60%, 70% 상폐됩니다. 그래서 손절을 꼭 해야 된다. 단기로 들어갔으면 단기적인 그 기준에 맞게끔 손절을 해야 된다. 5to5도 손절을 하는 그 캔들의 저점을 이탈하면 그냥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준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5to5고, 이건 일반적인 저점을 이탈할 때는 손절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자, 사지 말아야 할 종목. 이거 참 안타까운데, 방송에서 사람들이 좋다 하면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초보,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시장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추천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를 좀 보면 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요. 단기간에 뭐 한 3개월 사이에 뭐 3배에서 5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고점에서 쌍봉을 찍고 내려와요. 내려오면 딱 이런 그림이 됩니다. 쫙 올라가던 종목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이런 데서 뭐 쌍봉이 나왔다 치고, 어우, 자, 이게 여기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입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한 5배 올라서 50,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 상담하면 이런 얘기하죠. 야, 이게 50,000원짜리였는데 지금 2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니면 뭐 3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올라가지 않겠어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자, 여기서는 방향이 뭐예요? 추세가 상승 추세. 그죠? 여기는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가요. 하락 추세. 제가 이동평균선 60일, 121선 가지고도 상승인지 하락인지 찾을 수 있는 방법 1강에서 설명드렸죠.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여기 이제 뭐 보면 매물대가 좀 있는 것 같고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 생각을 해서 요래 멈춰 있어요. 내려오다가 멈춰 있어. 거래가 뿅뿅 쓰면서 추천을 합니다. 사람들이. 박살나요. 여러분. 박살나. 유동성 장세에 정말 시원시원하게 장이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고점 갱신할 수도 있고. 지금 장이 그런 장이 아닌데. 이런 거는 10개 중에 1개 올라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5배 오른 종목 보지 마라 했죠. 10배 오른 종목 보지 마라 했습니다. 10배 올라온 종목이 내려올 때도 팍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오거든요. 20, 30%씩. 이런 거 먹으러 여러분들 잘 들어가서 잘 먹고 나오면 되는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놓은 게 요래 있으면 매집입니다. 매집 앞에만 매집봉이 있습니다. 주가가 매집이 돼 있네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계좌 박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종목들,
하락 추세라고 딱 적어놨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1강을 들으셨으면 이평선으로도 지금 추세가 하락인지 상승인지 알 수 있을 거고 하락의 추세에 놓여 있다.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 안 산다. 주가가 5배 올랐던 종목이 내려오고 있다. 안 산다. 10배 올랐다. 쳐다도 보면 안 됩니다. 상패 갑니다. 10배 올랐던 거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 진짜 많아요. 자, 예시로 제가 펄어비스 이거 아프리카 TV하고 두 개를 갖다가 제가 상담을 드려가지고 기억에 남는 건데 자, 펄어비스 한번 봅시다. 자, 여기다가 제가 이평선 60선하고 121선도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는지 봅시다. 자, 60선, 121선 조금 진하게 만들어 갖고 자,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에요. 차트를 보시면 우상향 흐름으로 쫙 올라가요. 기업 내용도 좋아요. 실적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앞에 이렇게 주가가 올랐던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게 주가가 왜 올랐었지? 그냥 실적 때문에 올랐나? 실적 때문에 올랐을 수도 있죠. 근데 이때 올라갈 때 한참 이슈가 나왔던 게 중국 파노가 펄어비스 검은 사막 풀렸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다 반영이 된 거죠. 근데 주가가 이렇게 조정 나오니까 여기에서 봐봐요. 자, 단기적으로 딱 보면 이게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빠지기 전까지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이런 데서 추천을 한다고 사람들이. 이런 데 덫이에요. 덫이 뭡니까 여러분? 동물 짐승들 산에 돌아다니다가 걸리면 잡혀먹는 그런 구간인 거예요. 한마디로. 봐봐요. 이게 지금 주가가 얼만가. 자, 단기간에 단기간은 아니지만 이 종목 1년간 거의 지금 4만 원 하던 게 14만 원 같습니다. 대형주죠. 시가총액 지금 빠져갖고 4조인데 14만 원 갔을 때는 시총이 더 컸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던 종목이 많이 빠졌네.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올라가는 추세였고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121선 아래에 지금 주가가 놓여있고 61선이 밑으로 꺾여갖고 121선이랑 데드 크로스가 나는 위치잖아요. 데드 크로스가 났어요? 안 났어요? 여기. 났죠?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물어보길래 제가 왜 이걸 살라고 하는데요?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호재가 있대. 그러니까 검은 사막류 이랬더니 그렇대. 여기 다 주가 반영되고 내리막길인데 여기 지금 쌍봉 찍었는데요. 하락 추세에 놓인 종목을 왜 삽니까?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주가가 그래갖고 이래 푹 밀리니까 이거 많이 빠졌는데 사도 되니에요. 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합니까? 이게 지지 라인인 것 같아서 지지해줄지 안 해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그 지지 라인이면 무조건 지지를 해준다면 전부 다 떼돈 벌지 안 그렇겠어요? TV 방송에 전문가라는 사람이 안 나와 있을 겁니다. 지지 저항만 가지고 다 돈을 번다 하면. 자, 주가가 이렇게 빠졌어요. 40%가 그냥 빠졌습니다. 며칠 사이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공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리가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우리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들 2020년도에 코로나19 테마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한번 볼까요? 자, 유나이티드 제약 이거 제가 10배 보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차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가가 10배가 올랐어요, 10배가. 10배가 탁 오르고 나서 내려오니까, 이거 이제 올라간다. 자, 이때는 어떤 시장이었어요? 2020년 때 유동성 장세. 코로나19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재료가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크게 올랐던 종목 중에서 신풍제약도 그런 식으로 올랐었죠. 근데 나중에 보면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 횡보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서 추천을 해요. 이거 거래량 터지고 음봉에 거래량 터지고 윗꼬리 달고 꼬리 달고 있는 거 이거 매집봉입니다. 이딴 소리 합니다. 이런 자리가 매집봉입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10배 오른 종목 쳐다도 보지 말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10개 중에 하나 올라갈까 말까 해요. 또 다른 거 진단키트 한번 볼까요? 시젠이 우리 이제 가장 좀 유명한 종목이니까. 자, 시젠 같은 종목은 그래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었어요. 그죠?
내려오니까 요런 구간이 될 겁니다. 요런 구간. 요런 구간. 자, 아까 어때요? 펄어비스랑 차트가 비스무리하죠, 여러분? 비스무리하죠? 자, 요렇게 볼게요. 자, 요런 구간이에요. 아까 펄어비스 있던 자리가. 고점이 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요때도 제가 한 14만 원, 12만 원대 뭐 펄어비스 사면 어떻습니까? 한 번 더 펄어비스란다. 시젠 제 방에서 얘기하면 강퇴시킬 겁니다. 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듣고 사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반등 나오면 팔아라라고 제가 12만 원, 14만 원대 얘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 팔았겠습니까? 반등 조금 나오니까 올라간다 생각했겠지. 어떻게 됐어요? 이때 백신이 11월 달에 나왔는데 어떻게 코로나가 이제 꺾인다라고 생각하지 이게 올라갈 수 있겠어요? 재료가 10배가 올랐는데. 그죠? 10배 이상 올랐어요. 12,000원짜리가 14만 원 갔는데. 그 주가가 내려와서 이러고 있습니다. 옆으로 횡보를 해요. 저점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나오고 이러고 있으면 여기서 뭐 이렇게 거래량만 딱 나와도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 이제 올라가나? 올라가나 해가지고 산다고. 안 된다 했었죠. 이런 종목들 여러분 예전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수두룩 빽빽합니다. 자, 기억나는 게 또 IA. 자, IA가 제가 이제 동전주였을 때 흙 속에 진주를 찾았다 해갖고 한 450원대 이야기 드려갖고 한 4배 정도 올랐던 그런 종목이죠. 이 종목도 요때 이제 매수를 했었어요. 매수를 하고 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리고 동전주 방송에서 얘기했다고 좀 혼나기도 하고 그때 방송 제가 박린이어가지고 방송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 이렇게 주가 올랐다가 요래 내려옵니다. 요래 내려오니까 어때요? 멈춘 것 같죠? 멈춘 것 같고 뭐 거래량이 한 번 정도 툭 튈 겁니다. 자 요렇게 툭 튀어요. 방송에서 막 좋다고 막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물어본 사람들한테 위험하다. 아니다. 왜? 60일, 121선 데드가 났는데 5배 올라, 4배, 5배 올라갖고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봐도 저점을 깨고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안 되는 거예요. 추세가 하락일 때, 하락 추세일 때 건드리면 박살이 나는 겁니다. 올라갈 수도 있겠죠. 확률이 낮아요. 시장이 정말 좋아요. 2020년도 같은 시장은 여러분 2번 다시 보기 힘들 거예요. 한 10년 내에. 그런 장이 다시 오면 모를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에서 이런 뭐 상승 한 20% 나오는 거 이런 거 잘 먹으려고 하면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데서는 물리면 답이 없는 거고 올라가는 추세에서 뭐 고점에 물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지 말아야 할 종목들은 뭐냐? 시세가 급격하게 단기간에 오른 종목, 그런 종목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여기서는 돌릴 것 같아. 자,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공략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든 어쨌든 내려왔어요. 여기서 이제 반등 한번 줄 것 같은데 반등이에요. 반등. 추세가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만큼 반등 먹는 겁니다. 그걸 인지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절 당연히 짧게 잡고 가야겠죠. 왜? 급등한 종목이 보통 상승 출발한 자리까지 다 내려오니까. 다 내려옵니다. 자, 이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또 이게 생각나네요. 자, 대선 테마들 제가 2020년 여름쯤에 여러분 그냥 들어가서 앉아만 있으면 다 수익 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보자. 애니 능률이라고 있어요. 어떻게 됐나 봅시다. 자, 많이 내려왔네. 그죠? 애니 능률이 이것도 차트가 여러분 흐름이 비슷하지 않나요? 봐봐요. 바닥에서 2,800원짜리가 28,000원, 3만원 갔습니다. 10배 올랐죠? 10배 올랐어요. 자, 10배 오른 종목이 내려오니까 뭐 요런 데서 이제 뭐 지지받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요런 데서 이제 뭐 추천을 해가지고 들고 가는 거예요.
이제 돌파하고 간다 하고 그 저점 깨고 내려가잖아요. 그죠? 저점 깨고 내려가고 요때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이 물어보셨어요. NEW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목표가 얼마 드렸을 것 같습니까? 3,000원 깰 겁니다. 목표가 3,000원. 목표가 3,000원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분 아직 들고 있나 모르겠어요. 손절했기를. 손절하셨으면 다행이죠. 그죠? 이 저점 깨지면 그냥 내려갈 겁니다. 중간에 뭐 반등 한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점 깨지면 손절해야 된다. 자, 저점을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저점 깨지면 손절해야죠. 아시겠죠? 내려가는 흐름에 있는 거를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봅시다. 경기 방어주 위주의 포트를 편입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지금 안 좋아요.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도 금리를 50bp 과격하게 매 연준 회의 때마다 올린다. 이렇게 나오니까 시장이 발작을 하고 밀리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를 이제 인상을 하게 되고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기업이 비용이 증가하게 돼요. 돈 빌린 거 이자가 높아질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투자를 줄입니다. 투자를 줄이면 어떻게 되냐? 고용이 줄어들어요. 고용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게 돼요.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이 물건이 잘 안 팔려요. 기업이 물건 잘 안 팔리니까 어떻게 돼요? 투자를 또 줄여요. 투자를 줄이니까 어떻게 돼요? 고용이 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경기 침체의 사이클로 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시장이 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그걸 우리가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주가가 꽤나 올라 있습니다. 수급 내용을 딱 보죠. KT, 여러분 전화 안 쓸 거예요. 인터넷 안 쓸 거예요. 다른 거 사치품 좀 줄여도 인터넷이나 이런 건 다 쓸 거 아니에요. 전화기는 쓸 거고. 집에 전기 안 쓸 거예요. 전기 써야 되죠. 한전, 이런 것들. 전선, 전력망 깔아야 되는 거, 그런 거. 유틸리티 업종들. 그런 것들은, 음식료 업종들, 이런 것들은 소비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런 경기 방어주들을 포트에 편입을 하면 큰 수익은 나지 않지만 일단 투자금을 지킬 수 있고 어느 정도 수익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현금 비중을 많이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방송에서 작년 6월 달부터 시장 내려간다 이야기 드리고 계속 현금 확보해라, 시장 무너질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잘 모르겠다. 제 방송을 잘 챙겨보시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 하락장에서 손실을 좀 최소화하는 방법들,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손절을 잘해야 된다, 하락 추세에 있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그 방법적인 내용들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어떻게 기준을 잡아라, 어떤 종목들 하지 마라, 이런 것들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난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들어오세요. 노란톡방으로 샵 0082 이주연이라고 보내시면 제가 공부를 시켜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매수하려고 하는 종목들에 대한 체크리스트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를 작성하시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럼 저는 이 수익을 말하다 시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좀 더 좋은 내용들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